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7월 23일 실시가 되죠. 단순한 자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는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지도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보수우파 진영 전체 구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 지도부가 다음 대선까지 사실상 기반을 쌓게 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이어서 보수 정권이 탄생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죠. 자, 민주당이 장악한 이 국회의원들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만약에 자기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권도 좌파, 국회의 다수당, 압도적인 다수당도 좌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입법 폭주를 막고 있지만, 그때는 무슨 법안이 그냥 속속 통과돼서 이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구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달 남짓 후에 뽑는 새 지도부, 과연 어떤 지도부가 들어설지에 따라서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지금 변수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선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도 이 출마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번 경선은 이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30대 대표론에서 김재섭 의원 이름도 나왔지만 오늘 나의 무대가 아니다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나머지 출마를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은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3강 체제로 굳어지면은 출마를 하려고 했던 다른 후보들도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무조건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사람 3파전을 벌이는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흔들릴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관건인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얻었을 경우에 2차 투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5일 후에 하는데, 1차 투표 끝나고 5일 후에 하는데, 똑같이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동훈이 1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50%도 바로 넘을 수 있다. 자, 그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는 일반 국민이 포함이 되죠. 일반 국민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이 들어가는데, 일반 국민 안에 20%에 반영되는 그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뉴스완이 최근에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책임당원 80%니까 일반 국민 전체 다 합해서 그러니까 역선 때까지 있는 민주당 지지층도 참여를 하고 중도층도 참여를 하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사하면은 한동훈, 유승민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80%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승민의 인기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별 변수가 안 된다고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 대표로 적합한 인물은 누구냐 이렇게 설문한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입니다. 59%. 과반수 일단 넘죠. 그리고 2위가 지금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11%, 3위가 나경원 10%. 자,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이제 아직
그 지지하는 쪽 없다 이런 쪽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이 이 한동훈 59% 나왔다는 거죠. 그 이 상태로면은 그러면은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보면은 1차에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나경원, 원희룡 나와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운동이 그 경선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9%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가 또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50%가 안정권이 아닌 것이죠. 한동훈. 그래서 50% 가반을 못 넘으면 그때는 대결 구도가 연대를 하겠죠. 연합을 하겠죠. 2위, 3위. 나경원이 2위든 그 원희룡이 2위든 거꾸로 되든 두 사람이 아마 연대를 할 겁니다. 연대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하면은 한쪽에 몰아준다. 2위 쪽으로. 그런 선언을 할 건데 그 전에 이미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원희룡과 나경원. 이 나원 연대설, 나원 연대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원 연대, 나경원, 이 원희룡, 그래서 나원 연합군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나원 연합군 시즌 2가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한동훈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한동훈은 23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당권 도전 선언 오늘 살짝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하던 정광재, 저 MBN 기자 출신, MBN 앵커 출신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한동훈 캠프 대변인으로 갔다고 오늘 본인이 밝혔습니다. 서울 여의도 대상빌딩에서 캠프를 차렸는데 한동훈 쪽이 이 정광재 대변인, 한동훈의 대변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이번 1월 오후 2시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 한동훈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한동훈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이 합류해줘서 고맙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에게. 자, 나경원 그 의원은 최근에 각종 언론에 계속 그 인터뷰를 하고 또 방송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중이라도 선언을 합니다. 출마 선언을 해서 확실시되는 것이죠.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세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언론들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고심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그때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로 갔었죠. 자, 실패를 했지만은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자,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마치 이제 비윤, 반윤 이런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 주변에서 그렇게 또 설정을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출마 선언,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의 행보에서 첫 번째 지향점이 이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차별화를 제1지향점으로 둔다면은 그것은 뭐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협력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그래서 국정 운영 3년 동안, 남은 3년 동안,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2년 동안 당정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이런 이 확실한 약속이 있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저는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한 사이에. 근데 만약에 이 차별화를 한다거나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권 안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면은
최상의 조합이지만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여당 대표가 돼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은 그것은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이걸 먼저 강조를 한 겁니다. 당정 일체를 치고 놓은 거죠. 한동훈과의 차별합니다. 그리고 또 친윤에서 이 나경원 그 의원을 뭐 지원을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그때 김기현 대표와 경선을 하려다가 친윤의 조직적인 반대로 뜻을 접었죠. 그래서 친윤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동훈 전 장관이 오늘 치고 놓은 것은 친윤이 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에서는 뭐 원희룡, 나경원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어떤 곳은 또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그 전 장관을 앞서는 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은 현재로서는 11, 10,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원 조사에서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 대결 구도 이제 일단은 이렇게 짜여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 이 원연대, 나경원, 원희룡, 나경원 끝자가 원이죠. 원희룡, 논원연대, 저번에는 나원 연합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이 1차에서 80%, 당심 80%, 민심 20% 반영되는 1차 투표에서 가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 2, 3위 중 한 명, 나경원이든 원희룡이든 둘 중에 한 명이 표를 다 모아주면은 역전극이 일어나서 의대 한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게 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동훈과 한동훈에 맞서서 연합군을 형성할 나원 연합군,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사이의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일단 두 사람, 원희룡 그 전 장관은 제주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 출신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입니다. 82학번 동기인데 이 동기에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있고 알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조국,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도 동기죠. 그런데 어쨌든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은 법대 82학번 동기가 전체 360명인데 거기다가 두 사람은 대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60명씩 한 6개 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명이씩 반이 있는데 그 같은 반이었다. 그리고 사법고시도 동기입니다. 사법고시 34회 또 동기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사람은 좀 이 성장 배경도 좀 다르지만은 다른 길을 걸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는데 두 사람이 한번 이 연합군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2010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두 사람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 오세훈, 2010년에 오세훈 후보가 그 한나라당 시절이죠. 오세훈 후보가 가장 강력한 이 경선 경쟁자였고, 민주당에서는 그때 한명숙이 나왔을 때죠. 이 한나라당에서 오세훈이 가장 강력했고, 그 외에 나경원, 이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새 분리를 느끼니까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한동훈을 오세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새 분리를 느끼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합니다. 단일화. 이제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단일화를 먼저 하죠. 나원 연합군, 이렇게 그때 언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원 연합군, 나경원, 원희룡, 나원 연합군. 그런데 이제 시즌2가 될 수 있는 거죠. 14년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에게 맞서서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 또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단일화를 해서 결국 당시 나경원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죠. 원희룡과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됐는데, 결국은 경선에서 오세훈 이 후보에게 패배했고, 오세훈 후보가 나중에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하다가 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어쨌든 나원 연합군은 그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희룡 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 저는 그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좀 이 지지율이 당원들 사이에 지지율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나원 연대가 원원 연대든 나원 연합군이든 연대가 이루어져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은 만만치 않다. 의대한이 깨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까지는 제가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양쪽,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3년 남은 기간, 또 어떻게 누가 도움이 될지, 또 이재명 조국 이 세력들이, 좌파 세력이 탄핵을 또 획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군지, 자,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을 섞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son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